같이 차회관을 운영을 해도 차후를 보는 기준이나 뭐 이런 취향이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표 안 좋아하세요? 소표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소표 좋아하잖아요. 아니요. 이런 샤워들이 진짜 쉽게 질리지가 않고 평소에 쉽게 접하기 어려운 조형이라 차를 딱 우려봤는데 두 차를 너무 잘 우리는 거예요. 저의 선무 언니, 탕선무 작가의 차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차회관에서 각자 어떤 자사오를 좋아하는지 좀 소개를 하고 싶어가지고 2개씩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같은 차회관을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좋아하는 취향이 각자 기준이 있으니까 차도 그렇고 차오도 그렇고 좋아하는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자 어떤 차오를 좀 좋아하는지 오늘은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그럼 점장님이 좋아하시는 차오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는 첫 번째로 범천문 작가의 사방은주이란 차오와 전명화 작가의 패왕고표입니다. 자, 이 차오의 소개하기 앞서서 제가 차오를 바라보는 기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보고자 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내 눈에 예쁜가입니다. 왜냐하면 차오는 사용하는 예술품이기 때문에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쁘지 않으면 손이 안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 눈에 예쁜가를 중점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작가 차오라면 차오만의 독창성이 있는지를 좀 많이 보게 됩니다. 내 눈에 예쁜가, 독창성이 있는가를 부합하는 게 여기 있는 범천문 작가의 사방은주입니다. 범천문 작가는 범가오장 범이군 대사의 딸이고요. 이 차오를 만난 건 2020년 웨이치노의 2대 전인전에서 만났습니다. 이때만 해도 범천문 작가는 직급이 없는 민간 공예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수성 미술대사인 아버지 밑에 있어서 그런지 제법 독창적인 작품들도 있고 차오의 품도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닥을 보면 됩니다. 천문수제에 위군감제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천문수제는 범천문이 직접 손으로 만들었다. 위군감제는 범위군이 직접 감독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퀄리티 좋은 차오들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범가오장의 좋은 이료를 사용하다 보니 인기가 좋았습니다. 다만 그때는 직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조금 높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이싱에 방문했을 때 범천문 작가는 아버지를 도와 범가오장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돕고 있었고 2024년에 공예미술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공예미술사 자격을 땄습니다.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범천문 작가를 보니 기쁘기도 하지만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니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사방은죽은 이름 그대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방의 면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대나무가 군데군데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히 차오를 표현하는데 선들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일단 차오의 몸통을 보자면 선으로 몸통의 층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몸통 전체가 대나무의 한 마디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한 뚜껑에는 양각으로 대나무 잎을 표현을 했는데요. 대나무의 절개 같은 힘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차오를 보면 손이 정말 많이 갔구나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얼마나 만듦새가 좋은지 뚜껑을 이렇게 닫아도 다 잘 들어갑니다. 거기에 출수구 구멍은 총 9개라 출수는 아주 부드럽게 나오는 편입니다. 또한 니로는 잔이라서 생차의 떫은 맛을 잘 잡아주고 단맛을 잘 살려줘서 저는 이 차오를 사용할 때 주로 생차를 우려서 마셨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할 차오는 전명화 작가의 패왕고표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작가 차오라면 독창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 어쩌면 편견을 깨준 첫 번째 차오이지요. 이 패왕고표는 제가 직접 가서 반해가지고 구매해온 차오입니다. 만약 사진이나 온라인으로 만약에 구매를 하라고 했다면 아마 사지 않았을 차오였을 거예요. 작가 차오라면 독창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이죠. 실제로 보고 만져보고 하는 순간 와, 만듦새 정말 좋구나. 그리고 바로 정이 가는 그 뭐라고 전체적인 조형적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오를 딱 만지고 보는 순간 이 차오는 가지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냉큼 가져온 차오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2021년 후반, 22년 초반부터 폐왕표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폐왕표를 보고 석표를 좋아하지 않는 저도 정말 반했어요. 석표 안 좋아하세요? 석표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석표 좋아하잖아요. 아니요. 저는 석표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어. 그런데 그 폐왕표를 보고 나서는 완전 눈이 살짝 돌아갔죠. 왜냐하면은 저는 약간 도홍 스타일의 차오들을 되게 좋아해요. 동글동글. 네, 동글동글하고 큼지막한 거를 좋아하는데 석표는 좀 약간 얄쌍한 면이 있어요. 근데 폐왕표가 들어왔을 때는 여기 뚜껑 손잡이부터 부리, 차오 손잡이까지 다 큼직큼직한 게 완전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선도 아주 딱 힘있게 있던 것이 완전 제 스타일이어서 폐왕표를 좋아했는데 이 폐왕고표를 보면 선과 부리, 몸통 손잡이의 비율이 정말 좋습니다. 멀리서 이 차오를 딱 보고 있으면 균형적이어서 참 안정적인 생각이 들게 돼요. 이런 차오들이 진짜 쉽게 질리지가 않고 자주 손이 가게 돼요. 거기다가 이 매화 도각이 앞면에도 있고 뒷면에도 있는데요. 매화 도각에 먹을 먹여서 동양화 느낌이 나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고급져 보이지 않나요? 이 폐왕고표는 강판이 재질인데요. 약간 잔이 소재가 많이 들어간 강판이 소재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색깔이 좀 진하거든요. 거기에 이 차오에 차를 우리잖아요. 그러면 입자감이 참 부드럽게 만들어져서 차 맛이 정말 맛있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차오를 더 매력적인 차오라고 느끼게 되었어요. 실제로 차가 들어와서 같은 차를 여러 차오에 우려서 좀 마셔보는데 항상 이 차오에 우리면은 손님들이 좀 강판이가 차 맛을 되게 잘 내네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던 차오예요. 그래서 좀 믿고 쓰는 차오 중에 하나이고 아까 말한 대로 이게 힘이 있으면서도 부드러운 곡선이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좀 많이 눈여겨보시는 차호이기도 합니다. 저도 되게 좋아해요. 드디어 제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좀 제가 독특한 조형들을 좋아하더라고요. 바로 저의 선무 언니, 탕선무 작가의 차오입니다. 제 마음대로 선무 언니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아이 뭐 잘하면 언니, 오빠, 네. 형 다 되죠. 네. 차호가 이렇게 날렵하면서도 우아할 수 있구나를 느끼게 해준 첫 작가예요. 물론 이제 제가 그동안 차호에 관심이 없어서 많은 차호를 안 봤기 때문에 더 대단한 작가분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저에게 감명을 줬던 첫 작가는 기억에 남잖아요. 저는 그게 탕선무 작가입니다. 특히 이 금을 사용한다든지 곡선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 작가여가지고 제가 탕선무 작가를 알고 나서 금을 활용한 차오들을 좀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이 복례는 상상 속의 명산인 복례산을 차오로 표현을 했는데요. 보시면 반월호 조형이고 몸통에는
부드럽게 산등성이가 전체적으로 둘러져 있습니다. 뚜껑 손잡이가 산 봉우리로 표현이 된 게 특징인데요. 이 공기구멍도 동그랗게 된 게 아니라 산의 모양을 해치지 않는 곡선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 산 부분이랑 이 산 등성이 아래에 들어간 곡선 부분에만 금이 뿌려져 있는데 이게 너무 예뻐요. 이 몸통을 보면은 부드러운 곡선이 있지만 요 불이라든지 뚜껑 손잡이를 보면 몸이 확 조이는 좀 긴장감이 있어요. 이 쫀쫀한 느낌을 내는 대용포랑 너무 잘 어울리는 조형이에요. 그래서 다른 니료로 나왔어도 내가 이 차오를 눈여겨봤을까 생각하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투박한 잔이 니로였다면 그렇게 그쵸. 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옆에 있는 그런 동네 뒷산 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이 니료로 이렇게 만드니까 정말 상상 속의 산이라는 느낌이 더 잘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크기도 딱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고요. 밑에가 넓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기 때문에 혼자 쓰는 차오로도 충분한 용량입니다. 이 차오를 보면은 먼저 손님들이 하는 말이 뭘까요? 예쁘다 말고. 예쁘다 말고요? 출수도 아름답네. 탈락이시고요. 요 제가 예쁘다고 말씀드렸던 이 뚜껑 손잡이 얘긴데 예쁜데 손잡이 잡기가 미끄러워 보인다. 어려워서 나는 못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성격이 조금 급한 부분이 있어요. 차를 우릴 때는 좀 차분하게 우려야 되는데요. 이 차오의 조형에 맞게 내 손을 어떻게 쓰느냐도 좀 연습을 하면서 합을 맞추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차오를 잡듯이 확 움직이면 당연히 미끄럽습니다. 그런데 한번 숨을 고르고 이 차오의 조형을 이해하면서 천천히 잡아서 올리면 전혀 미끄럽지가 않아요. 물론 물이 많이 묻은 상태에서 급하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태생적으로 손에 땀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물건들도 미끄러진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물리적으로 정말 미끄러운 차오가 맞지만 그런 분이 아니라면 차오를 천천히 내가 원래 하던 루틴대로 우렸을 때 전혀 미끄럽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제가 조형 이외에 이 차오를 좋아하는 이유는 철병을 잘 우려서입니다. 저한테 철병은 좀 수학 선생님 같은 이미지였어요. 제가 수학을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딱딱하고 뭔가 무섭고 나랑 안 맞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 봉래의 철병을 우렸더니 너무 맛있게 잘 우리더라고요. 부드럽게 만들어주던가요? 네. 그래서 향도 향인데 매끈한 맛까지 뽑아내는 게 철병이랑 봉래가 아주 찰떡이더라. 근데 철병이 없으시다면 생차를 우려도 굉장히 잘 우리더라 라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고 네. 향을 정말 잘 살리는 차오이기 때문에 똑같은 생차를 다른 차오에 우렸다가 봉래에 한 번 더 우리면 이 차는 향이 더 좋다. 이 차는 뭐예요? 라고 한 번 더 물어보시는 손님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반어로 모양이 차를 좀 잘 우려요. 그래서 석표주형도 차를 잘 우린다고 소문이 나 있고 반어로처럼 밑이 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좁아지는 차오들이 차를 정말 잘 우리죠. 이 탕선모 작가가 용덕당의 수장인 범택봉대사의 아내이기도 해요. 용덕당도 워낙 차오를 잘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선모 언니가 더 좋은 작가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차오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탕선모 작가의 차오를 하나쯤 드려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차오 4점 소개를 마쳤습니다. 보시면서 어느 쪽 취향이 좀 본인이랑 맞는지 이게 파악이 되시나요?
물론 4개가 다 내 취향이 아닐 수도 있고 4개가 다 내 취향일 수도 있는데 나는 어떤 취향의 차후를 좋아하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후들의 사용감이 궁금하시거나 직접 보고 싶다 하시면 차회관에 찾아와 주시면 됩니다. 그럼 앞으로도 여러분의 슬기로운 차 생활을 응원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